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구 경북의 생존 전략. 안녕하십니까? TBC 미래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진영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향후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초거대 위협 시대에 직면할 거라는 예견과 함께 유례없는 초긴축 재정과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구 경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TBC 미래 포럼은 바로 이런 세계의 상황 속에서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 미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TBC 미래 포럼 1부의 주제는 대구 50년 미래로 세계로입니다. 첨단 신산업이 꽃핀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바로 미래 50년 대구의 모습입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오늘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갈 대구 50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기조연설로 오늘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서울, 평양과 함께 한반도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은 끼워주지도 않았죠. 해방 이후에도 국가 지도자를 5명이나 배출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93년부터 1인당 GRDP는 전국 꼴찌를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청년이 떠나는 도시, 주력 산업이 없는 도시, 성공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도시로 전락해서 지금은 인천에도 뒤져 있습니다. 대구가 쇠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철저하게 인맥과 학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기득권 세력들의 카르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구가 폐쇄 도시의 전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대구의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이 몰락한 이후에 산업구조 대개편을 지난 30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성찰과 분석을 통해 원인이 파악됐기 때문에 대구시정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은 작년 7월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첫째, 행정구조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저는 빚진 사람이 오직 대구 시민들 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거 공신들과 기득권 카르텔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습니다. 18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고 전국 최초로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만들어 알박기 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위원회 뒤에 숨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서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책임 행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지금 대구에 꼭 필요한 공항건설, 먹는물, 공간개발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중용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치 조직권의 확대도 행안부와 논쟁 끝에 획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정구조 개혁입니다. 취임 당시 대구의 빚은 2조 4천억으로 전국의 예산 대비 채무가 많기로는 두 번째입니다. 1년에 이자만 500억에 달해서 이자를 아껴서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2천억의 빚을 조기에 갚았고, 지금은 세수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지만 대구시 개청 이래, 말하자면 민선이 시작된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 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입니다. 올해도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26년도까지 1조 이상 채무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재정 여건상 어렵지만은 빚은 갚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빚은 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선심성 행정은 절대 하지 않고 시민 세금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대구가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산업구조 개혁입니다. 과거 대구의 슬로건은 컬러풀 대구였습니다. 이 컬러풀 대구라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섬유 산업입니다. 그래서 컬러풀 대구를 이제는 파워풀 대구로 바꿔야 되겠다. 파워풀 대구로 바꾸면서 대구의 주력 산업도 ABB, 반도체, 로봇, UAM, 헬스케어, 미래 핵심이 되는 5대 신산업 구조로 전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전략적 뒷받침으로 핵심 선도기업 27개사가 민선 8기 단 1년 6개월 만에 지난 10년간 투자 총액의 1.7배에 달하는 8조 920억을 대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원스톱 투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통상 1년 6개월 걸리던 것을 단 2개월 만에 막힘없이 기업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치 확정된 SK 데이터센터와 우리가 유치 추진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기존 데이터센터를 결합해서 수성 알파시티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데이터 거점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제2수성 알파시티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의 공간 개혁입니다. 이제 대구는 군의군 편입으로 서울의 2.5배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제 영토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달성군 제2국가산단 등 첨단 산업을 시작으로 광활한 군의군 신공항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남북 발전의 축이 완성이 되었으며 다양한 도시 그랜드 디자인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도청 후적지는 경북대 삼성 창조 캠퍼스와 함께 도심 융합 특구로 새롭게 조성하고 이전을 완료한 화웅교도소는 미술관, 뮤지컬 극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심 군부대 시설은 과거 하나만 이전했을 때는 혐오시설이었는데 통합 이전과 밀리터리 타운 건설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으로 이제는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국방부와 MOU 체결을 하고 본격적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할 것입니다. 동성로에 다시 대구의 중심 젊음의 거리로 활기차게 바꾸고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 등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서대구 역세권은 사업 방식을 과감히 전환해서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생 구조개혁입니다. 낙동강의 오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한 물을 낙동강 최상류 안동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250만 대구 시민이 먹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 물 하위웨이 정책을 연말부터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것입니다. 분지에 둘러싸인 대구를 수변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금호강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고 신천을 푸른 숲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 속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늘 제자리에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혁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윤택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전국 최초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통합하여 어르신 무임교통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독점 기업에 맞서서 대구로를 전국 유일의 성공 사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 30년 만에 시내버스 막차 운행도 개설하고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도 합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듯 민선 8기의 대구의 거침없는 개혁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대한민국 정책 비전에 새롭게 써나가는 롤모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선 8기 향후 핵심 과제와 목표입니다. 첫째, 새로운 하늘길인 대구 경북 신공항은 산업구조 대개편은 물론 미래 대구 굴기의 대변혁의 핵심으로 현재 16개 단계 중 13개 단계에 도달해서 구분응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특별법 제정으로 신공항은 대구가 주도를 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기재부 심의, 국토부 사전 타당성을 거쳐서 총 사업비 14조 1천억인데 이렇게 되면 전 기종의 항공기가 미주, 유럽 등으로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3.5km를 확보를 했고 추가로 300m 추가 확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대 양료 차액과 보조, 융자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예탐 현재 국토부의 전담 조직 설치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항을 신속히 건설하는 데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으며 공공 부분은 한국공항공사가, 민간 부분은 삼성그룹이 중심이 돼서 SPC 구성을 내년 초에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과 공구별 동시 착공과 준공을 거쳐서 2029년도 조기 개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이동시간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일본 고속화철도 복성건설로 추진 중이고
민주당과 협력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으로 잇는 달빛철도는 신공항 개항과 동시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광주 호남의 물류와 여객을 TK 신공항으로 협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철도가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지난 과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크게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에 혜택을 못 입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남부 경제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셋째, 대구 미래의 거대 신경제권으로 대구공항이 빠져나간 K2 후적지에는 새로운 신성장 글로벌 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장점만을 흡수해서 랜드마크 초대형 빌딩을 품은 금융, 관광, 상업에 24시간 잠들지 않는 수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배후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를 하고 세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등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외국의 최고 가는 유수대학의 분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방식으로 한국 최초의 규제 프리전 지역을 추진을 해서 글로벌 첨단 산업 도시를 K2 후적지에 만들려고 합니다. 공항 산단 등의 종사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수준의 교육, 의료, 문화, 쇼핑,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에어시티를 군위군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위군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한 25만 명 규모의 새로운 공항도시가 탄생을 할 겁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민선 8기의 대개혁과 함께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지게 될 핵심 정책들의 기본틀도 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틀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완성하고, 대구가 다시 한반도의 3대 도시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대구 굴기로 한반도 3대 도시의 대구의 위상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기조 연설에서도 대구의 산업구조 대개편,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의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로 세계로 향할 대구 50년을 짚어보고 또 성공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조건이 필요한지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바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세계 경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한 해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긍정과 부정, 또 부상과 침체가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초불확실성 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 해였는데요. 생산성은 둔화되고 노동 공급은 위축되고 또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 소득 여건은 약화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형편도 녹록치는 않았을 겁니다. 유례없는 초긴축 재정과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이신 만큼 지난 1년이 어떠했는지 또 이런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금희 위원장님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구를 제가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이제까지 팬데믹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또 그리고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산업도 역시 아까 홍준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섬유 산업에서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도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양금희 의원님께서 지난 1년을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대구의 경제 성장률, 수출, 고용, 투자 유치 모든 주요 지표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원하 총장님은 올 한 해 대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세계 경제가 일부 나아졌다라는 뉴스를 접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직면한 상황도 불확실성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더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학들은 이 학력 인구 줄어드는 이 상황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인재, 청년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산업 발전의 주 동력을 우리 청년들이 맡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서울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 지역 경제를 바칠 청년 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홍원하 총장님은 지역대학의 위기감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과 또 우수 인재들이 서울 수도권으로만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직접적일 것 같습니다. 박윤아 회장님, 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래 산업의 재편성을 해서 정말 차곡차곡 잘 준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의 결과에서 글로벌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또 신공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서 잘 추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올해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예타 사업도 우리가 지금 재고에 지원받았죠. 또 그리고 ABB 육성에 따른 디지털 혁신 거점 관련 쪽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센터도 구축을 지금 이제 우리가 알파시티 규점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물론 고금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를 신산업 통해 가지고 경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들이 직접 느끼는 그 체감도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신산업들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장수 부시장님은 지난달 취임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시장이라는 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서 양금희 의원님께서도 대구시의 올 한 해 경제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미슨 8기가 출범할 당시에 경제적인 여건들이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투 트랙으로 경제산업 정책을 다 준비를 했었고요.
다행히 이런 대구시의 경제산업 정책들이 잘 안착이 되면서 특히 또 미래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가 전국 대비 경제 성장률이 대구시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특히 올해 10월 달까지 누적 수출액을 보면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대구시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고용률을 보더라도 올해 5월 달이죠. 5월 달 고용률이 61.9%로 96년 통계 작성한 이후에 우리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제 견조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용률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왔습니다. 그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고용의 질 자료를 보면은 우리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처방 또 중장기적인 경제 산업 정책이 잘 어울리면서 여러 지표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고 있고, 또 지금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5개 산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수요와 맞물리면서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에 투자 유치 금액이 벌써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투자 유치 금액의 1.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산업 정책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대구시정을 믿고 힘을 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3년 올 한 해 대구의 고용과 수출, 투자 유치, 특히 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이 0.9%인데 대구시는 2023년 3.8%, 거의 4배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 50년을 열어가기 위한 그 출발점이 바로 통합 신공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신공항 산업 생태계 구축이 참 중요한데요.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배후 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해결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장수 부시장님, 신공항 주변 인프라 조성 밑그림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서 TK 신공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근 2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TK 신공항이 이제 9분 능선을 넘었는데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실감을 잘 못하세요. 신공항이라는 게 도대체 신공항 하는데 내 삶에, 내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연히 기다렸던 이 신공항이 앞으로 5년 뒤, 6년 뒤면은 개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구시 전역에서 평균적으로 30분 이내에, 가장 먼 지역에서도 1시간 이내에 신공항에 도착해서 미주, 유럽을 환승 없이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여객뿐만이 아니죠. 물류가, 대구시가 지금까지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첨단 산업 대기업은 거의 99% 이상이 항공물류를 통한 첨단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미남 지역으로는 이런 첨단 산업 대기업들이 내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신공항이 우리 삶을, 우리 대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연히 10년, 20년 기다려오던 이 사업이 5년 뒤, 6년 뒤면은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지금 신공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공항이 들어오면 이제 대기업이 와야죠. 대기업이 올 수 있기 위해서
신공항 배후 첨단 산업단지를 1단계 200만 평, 2단계 300만 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기업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 지역을 전부 다 그 신공항 경제 프리존으로 해서 세제, 자금 지원, 모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앵커 기업들이 우리 대구로 몰려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문화, 의료 환경이 그런 정주 여건이 완비된 에어시티도 당연히 신공항 인근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은 경제 유발 효과만 해도 41조가 넘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이 3만 명, 고용 유발 효과가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공항이 오면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하던 천지개벽의 그런 대구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보아오던 머릿속으로 상상해 오던 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대구 시민들은 5년 뒤, 6년 뒤에 눈앞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2030년 개항이면 이제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개항을 위해서 대구시도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아 회장님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지금 많은 첨단 산업이 이제 유치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신공항에 특히 대구의 신공항 같은 경우는 내륙에 있는 신공항입니다. 특히 내륙의 신공항은 한국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장점이 뭐냐면 빠르기도 하고 물류비용이 되게 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첨단 산업 단지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장점을 최대 이용하면 아마 우리 많은 기업들이 좀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도심지 물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물류 서비스를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이동체, 그러니까 모빌리티 서비스가 같이 연결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잘하고 있는 가이아엑스 같은 데이터 기반 생산형 데이터 기반의 가이아엑스도 한번 봤었지만 특히 물류 같은 게 마스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모빌리티 에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동대구역의 주변에 가면 유료 주차장, 인간 민간은이 유료 주차장에 가면 지금 현재 드문 유료 주차장이 이미 다 선점되고 없습니다. 유료 주차장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모빌리티 회사들이 다 소위 소카라는 회사가 점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산업 자체가 모빌리티 산업으로 지금 대체 편성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모빌리티 에지 서비스 구조가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새로운 플랫폼 회사들이 아마 여기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 또 UAM 이란 산업도 지금 현재 고부가치 산업으로 지금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찌 보면 내륙이 있는 신공항이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특히나 그 첨단 산업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시가 2030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대구 도심과 신공항을 20분 이내 운항하는 UAM 서비스 도입도 대구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마다 도심 항공교통 바로 UAM 서비스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뜨거운데요. 정장수 부시장님, UAM 서비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금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월달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죠. UAM법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4월달에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중앙정부의 UAM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은 내년에 수도권에서 실정 사업을 하고 2025년에 수도권에 상용화 노선을 하고 2030년에 이제 지방에도 UAM 상용 노선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우리 대구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작년 10월달에 한화 SKT하고 UAM 산업 활용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꾸준히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표는 2030년 혹은 2029년 신공항 조개 개항에 맞추어서 저희가 도심 5개 버티컬 포트에서 바로 신공항으로 20분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5개 포트가 동대구역, 서대구역, 그리고 K2 후적지, 신청사, 그리고 지금 5군수 자리, 그리고 정도 5개 정도의 핵심 지역에서 버티컬 포트를 해서 신공항까지 20분 내로 가는 상용화 노선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1차적인 상용화 노선이 되고 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인근의 경주, 포항, 울산까지 신공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도 상용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의 UAM 사업 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UAM 서비스가 상용화가 되면 막힘없이 도심의 하늘길 이동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미래 신교통 수단인 UAM 상용화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로드맵이 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저희가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미래 50년 대구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파이가 큰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는지, 또 지금의 국내외 경제 상황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수 부시장님, 지금까지 미래 신산업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불과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이 미래 신성장 동력 5개 산업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7월에 모타 소부장 특화 단지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에타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2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서 제조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까지 국내 최초로 실증 단지를 다 구비하는 유일한 도시가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이미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유치를 했고, UAM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이미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상히 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대구시가 착실히 그 기반들을 다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선 8기 4년 안에 앞으로 2년 반 남은 그 임기 안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5대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자리를 잡고 구체화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의 미래 50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가 이 미래 신산업 5대 분야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5대 신산업 중에서 먼저 ABB 분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말하는 ABB 분야에 대해서 대구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그런 덕분인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윤아 회장님, 대구는 ABB 산업을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해오셨는데 실제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역 산업 단지를 하나 만들면서 그 지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는 건지 지금 현재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동 알파시티를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 지역의 미국을 경제 IC 산업을 성장시킨 거고, 수도권의 경기도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발전시켰고, 대구는 ABB, 집주단지, AI,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실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시점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대구시가 또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 과기부에서 2조 2천억을 지금 이제 실제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 의향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예타도 지금 이제 지설혁신진흥원에서 지금 이제 예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말씀 주셨듯이 SK CNC에서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인데요.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취지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아마 지역의 데이터 센터 중에 국내 내륙의 데이터 센터는 없습니다. 대구의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 의향을 했다고 해서 아마 이런 갈무간
형태가 있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로봇 회사도 로봇의 상장 기업인데 3조 기업 시가총액 3조 전원 회사도 아마 지금 이제 알파시티 R&D 센터를 구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반도체 회사도 이미 알파시티로 지금 연구소 설립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ABB 분야와 관련해서 대구시의 산업 현황을 좀 짚어주셨는데 대구시가 ABB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담 조직까지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작년 8월에 과기부하고 저희 대구시가 2031년까지 8년 동안 2조 2천억을 투입하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대구시가 지역 디지털 거점 도시로 이제 부산과 대구가 선정이 되었고, 지금은 제1호 국가 디지털 혁신 거점 도시로 지난 1일 날 1조 원대 규모의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 예타가 마무리될 텐데, 지금 수성 알파시티에 2031년까지 이 사업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은 2031년도에 첨단 IT 기업이 1,000개, 그리고 연구 인력이 2만 명이 상주하는 대한민국 비수도권 최고의 디지털 거점 도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판교밸리가 B2C 중심의 디지털 솔루션을 하는 반면에 우리 수성 알파시티는 B2B를 중심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1,000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2만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생각만 해도 굉장한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 중에서 또 중요한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밸리 프로젝트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기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파이가 이 원주율을 말하는 거 맞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실제로 양금희 의원께서는 이 파이밸리를 이끌고 계신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이밸리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컴퓨터를 구성하는 그 두 개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CPU고, 그리고 하나가 메모리 칩이죠. 그래서 CPU를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비메모리인 시스템 반도체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소재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웨이퍼를 이용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반도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이 아닌 SiC나 가륨 아스나이드나 이런 걸 이용할 때 가륨을 이용한 웨이퍼를 사용하는 반도체를 통칭해서 저희가 화합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제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조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대부분 서울로 몰려 있고, 그리고 물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모든 부분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로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죠. 이것들도 다 수도권에 있고, 이번에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워서 파운드리를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를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삼성에서 투자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AI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들은 SI를 기반으로 하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대구시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구가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미래형 모빌리티면 UAM,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런 미래형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SI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가 대부분 사용됩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느냐 하면 통신, 파워, 그다음에 레이더, 방위 산업체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되는 반도체는 SiC나 아니면 가륨 아스나이드와 같은 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합물 반도체를 대구에 하겠다. 제가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인에서 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화합물 반도체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술을 선점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큰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는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잘하기 좋은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용인이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합물 반도체를 대구에서 생산해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생태계에 있어서는 팹리스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와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팹이라고 하는 걸 통하고 그리고 대량 양산할 수 있는 형태의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구조화되어야 되고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이러한 것 등을 대구에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구에 옆에 우리 홍원하 총장님 옆에 계시는데요. 대구가 전자공학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라고 하는 인재를 그동안 굉장히 3만 명이라는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제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인데요. 저 학교 제 선배 후배들이 지금의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를 만들었는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대구라면 내가 와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산업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세계 지금 현재 최고의 화물 반도체 회사가 대만에 있습니다. 이 대만 회사가 지정학적 불안정 때문에 해외에 그 공장을 정설하기를 원해서 일본에 지금 먼저 가서 투자 관련한 환경을 조사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보를 입수하고 대구시에다가 요청해서 그곳에 대구시가 그것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유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미래형 모빌리티, 특히 통신 분야, 자율주행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대구가 생산해내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고대하는 사람이고, 이 산업을 통해서 대구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과 UAM으로 통하는 모든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파이밸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양금희 의원께서 파이밸리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과 함께 저도 사실 삼성이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대구 경북이 거기에 맞서서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네, 당연히 사실은 뭐 용인하고 같은 업종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이 저는 대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 시스템 반도체 CPU에 해당한다 하셨는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인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전자공학 특성화대학인 경북대학교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홍원하 총장님,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데 있어서 경북대 역할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 SK 하이닉스 대구에 안 옵니다. 메모리 분야는 엄청난 돈이 들고요. 또 그네들은 벌써 이 포식자가 되어서 우리 후발주자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벌써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양금희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경북대학교가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자특성화를 주창해서 지금 현재 5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전 분야에 3만 5천 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시니어 인력이죠. 기술력도 대단하고요. 거기에는 뭐 삼성, SK 뭐 간부도 있고요. 실제 기술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경북대학으로 모실까 합니다. 어떻게 모시느냐? 반도체는 대구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비실리콘 반도체 산업에 주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이런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대학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럼 경북대학 어떤 실적이 있느냐? 이 권역별로 5개 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반도체 연구소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왜냐하면 반도체 이 돈이 많이 들어요. 뭐 팹 시설도 돈이 들지만은 그 팹 시설 안에 우리 전공자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형태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대구, 경북, 강원 권역 전체를 틀어서 경북대학이 연구소를 따왔다. 여기에 860억 정도의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막 이런 사업.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그 특성화 대학 사업을 또 따왔어요. 자 뭐냐? 이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배워야 되고 학부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대학에서는 회로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설계라는 이 3개 반도체 특성화를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융합 전공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게 뭐 여러 이 반도체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발전되고 변화가 빨라서 이거 미리 달려가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교육과 또 연구소 또 기술 개발을 위해서 경북대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북대학교가 반도체 인재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 굳혀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가운데 로봇 산업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로봇 업계에서 가장 주목한 대형 국책 사업이 바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사업인데요. 대구의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글로벌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디딤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과 학교와 기관, 연구기관의 연계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박윤아 회장님, 로봇 관련 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산학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분야 부분 자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협동 로봇이 있고 서비스 로봇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직 로봇에서로 해서 크게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일단은 줄이려면 뭐 연구 개발의 역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집중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 자체 98%가 거의 중소기업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현황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 실제 로봇을 하려면 실증 평가를 해야 되는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대구 로봇 테스트필드가 이번에 이제 예타를 해서 아마 3천억을 지금 이제 아마 지원 이제 2천억을 지금 이제 지원을 받는 걸로 지금 이제 보도된 자료를 보고 내가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부터 28년까지 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타에서 2천억은 그 대부분 인프라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정녕 기업이 해야 될 영역은 R&D 위주로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3천억을 신청을 했는데 좀 예산이 깎여서 지금 이제 2천억으로 지금 이제 됐던 보도 자료를 봤을 때 1,000억에 대한 부분 자체가 거의 대부분 기업 육성, 또 기업 지원, R&D 이런 영역이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
클러스터해가지고 로봇 수도라고 이미 만들려고 해서 이미 대학하고 그 산업단지하고 협업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아마 대구가 앞으로 그런 쪽을 미국의 한 선진 사례를 좀 몇 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양금희 위원장님, 그 산학연 각 기관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돼야 될까요? 산학연 연구기관을 지금 아까 로봇 테스트 필드에 제가 빗대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게 R&D 단계가 있습니다. 이 R&D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사실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이 필요합니다. 이 실증을 로봇 테스트 필드를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실증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시설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아마 로봇 관련 산업들이 이곳에 와서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실증을 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다음 단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것을 이제 실증된 내용을 가지고 양산화 단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루어질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또 달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이 표준화가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적 표준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표준화 자체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관가하기가 쉬운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첨단 기술들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로봇 테스트 필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R&D,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생산해내는 산업, 이런 쪽에 연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을 위해서 산학연의 연계의 필요성,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홍원하 총장님, 로봇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또 경북대 노력이 궁금한데요. 예, 누가 그 기술을 선점하고 있느냐가 결국 성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더 그 방향이 뚜렷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로봇 산업을 이렇게 봤을 때 많은 기술 중에 인공지능이라든지 AI, 빅데이터 이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방향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연구 생산 인력의 톱니바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너지와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격차를 실현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결과를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다. 이 방식의 모든 이 학습과 인력 양성에 맞추면은 우리 대구가 가고자 하는 로봇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또 경북대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로봇 산업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앞서 양금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의 핵심 특구 4가지 가운데서 글로벌 특구 지정, 특히 글로벌 특구 지정이라면은 규제 자유 특구를 더 확대 개편한 특구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특구 지정을 2곳을 시범 조성한 뒤에 2027년까지 권역별로 특구 10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장수 부시장님, 대구시의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글로벌 혁신 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18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1차 서면 평가를 통해서 저희 대구시를 포함해서 8개 사업이 지금 통과되어 있고 올해 안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2곳 또는 많게는 4곳까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의 평가도 잘 받아왔고 무엇보다 우리 양금희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선정될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이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비롯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로봇 산업 인프라들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은 저희는 대구시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 산업의 대표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구시로서는 이 글로벌 특구 지정이 또 아주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인데요. 대구는 또 전통적인 기계 부품 산업이 발전한 도시인 만큼 이번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다면 다시 한번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대구시 5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바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장수 부시장님, 미래 신산업의 거점이 될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산업용지는 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 3월달에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저희도 제2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었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입지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구라리 일대 지역이 자체적인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결국 조성 원가가 올라가면 산단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서남단 측의 그린벨트 내 농지를 이 산업단지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단의 규모는 100만 평에서 92만 평으로 약 8만 평이 줄어들었지만은 오히려 산업용지는 37만 평에서 47만 평으로 10만 평이 늘어났고 특히나 조성 원가가 기존 안 대비 약 150만 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빠르면 25년 상반기에 현 정부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벌써 10개 기업 정도와 30만 평 정도의 입주 의향서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도 25년에 1호 국가산단 지정이 될 무렵에는 거의 전체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 의향서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네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국가산업단지들의 특성들이 뭐냐면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택지 자체가 없는 관계로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근무하기를 좀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통근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것도 11월 말에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산단 안에 이제까지는 생산시설 이외에는 사실은 입주가 불가능한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와서 근무하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외에도 그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산단에 담을 수 있도록 굉장히 규제를 넓게 풀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산단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청년들이 뭔가 함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 법이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또 힘을 써주고 계시고요. 앞서 부시장님께서 사업구역 조정으로 제2국가산단의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또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대구 50년 미래를 위한 지금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어떤 분야를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논의한 고민들이 잘 반영이 돼서 다양한 미래 신산업들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구 경북의 생존 전략 TBC 미래 포럼 다음 주에는 2부 경북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TBC 미래 포럼 대구 편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